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7월 7일 이 관련된 소식이 나왔고요. 이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 추싱 등 이런 기업들의 반독점 칼날을 세운 중국 감독 당국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반독점에 힘을 쏟고 있는 미국과 중국 정부의 그런 최근의 행보를 한번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주요 내용들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신랑제경 중국을 대표하는 경제 매체 가운데 한 곳인데요. 전일 이 밤에 이렇게 소식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감독 당국인 시장감독관리 총국에서요. 이 처벌을 내렸는데 이제 칼날을 겨누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이 반독점 관련해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해서 이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이 중국판 배달의 민족으로 이렇게 불리는 이 메이투안까지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 디디 추식 8건, 알리바바 6건, 텐센트 5건, 기타 등등 3건인데 수닝이고라고 이커머스 관련된 이 업체 2건, 이 중국판 배달민족 메이투안 1건 해서요. 총 22건의 이런 반독점법 위반을 통한 약식으로 해서 이 50만 위안씩 각각 한 건당 50만 위안으로 약식의 그런 행정처분 내렸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네, 해서요, 이제 여기 관련된 당국의 그런 공문을 보게 되면 중국의 시장감독관리 총국이 법에 의거해서 인터넷 영역, 인터넷 부문에 있는 22개, 이 기업에 대해서 22건의 이런 이제 공문을 냈다. 문서 처리를 내는 처분을 내렸는데요. 위법은 한 곳인데 위법 실시, 경영자 집중, 그러니까 반독점법에 이제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영자 집중 부분에 있어서 이 위법한 사항을 두고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분을 내린 것이 행정처벌은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면요. 제21조 내용을 이렇게 들고 와서 실질적으로 법에 위반이 됐다 하려고 했는데 평가로 나온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배제하거나 제한한 게 없다. 경쟁 효과를 이렇게 배제하거나 제한한 이제 효과가 없다. 말 그대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제48조나 뭐 그렇게 하고 제19조 그런 것을 붙이면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서요. 이 22건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50만 위안 이렇게 위안화 처분을 이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 반독점법 위반 사례와 비슷하고요. 사실 웃긴 것은 예전에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공산당 창당 100주년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규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IT 기업들보다는 이 공산당에 더 위신을 세워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뭔가 보여주기식의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 중국 감독 당국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제가 여기 공문에 나와 있던 부분 아랫부분에 이 첨부 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목차를 먼저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가요, 디디 추싱 관련한 것입니다. 이름은 이렇게 보면 다르지만 다 디디 추싱이 전액 출자 자회사식으로 하면서요, 그렇게 지분 투자를 했고 합병하는 방식으로 다른 회사와 양사가 이렇게 공동으로 제휴를 하는 식으로 해서 지분율을 조금 더 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장의 장악력, 시장 생태계를 장악해 왔던 이 디디 추싱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중국 정부 감독 당국이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역시 알리바바 역시 9번부터 14번까지 이렇게 6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텅신이라고 되어 있는 이 텐센트는 5건, 15번부터 19번까지 그 다음에 20번부터 21번이 수닝이고 아까 이커머스 업체 여기 베이징 상콰이 쇼고 뭐 그렇게 하는 이 부분이 이 중국판 배달의 민족인 이 메이투안과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붙여봤습니다. 아무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이 디디 추싱, 텐센트, 알리바바 아까 전에 부속에서 첨부했던 문서 중에서 그것을 열어서 이 거래했던 개황 간단한 설명이 있길래요. 우선 제가 번역을 해서 포인트만 잡으면 디디 추싱과 터라이덴이라는 곳에서 이 양사가 각각 지분율 60%, 40%로 합자 회사를 설립한 것이 이 문제가 됐다고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텐센트와 우파통청이라고 하는 곳은 이 부동산 이 플랫폼이 되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이고 임대차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거주할 때. 네, 우파통청은 지분 교환 방식으로 텐센트가
오팔 통청의 지분 32.4%와 표결권 33.7%를 획득했다고 이것을 문제시 삼았습니다. 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 알리바바와 멍리우가 투자 및 주주 협의를 체결을 했는데 그러면서 알리바바가 멍리우가 보유하고 있던 이 텐센페이라는 회사의 지분 50%를 획득하고 이 공동 경영권 확보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 3건 이외에도요, 이 19건이 문제가 삼았는데, 이것과 거의 비슷한 이 유사하게 이렇게 문제 삼았습니다. 예전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회사가 크고 결실을 맺으려고 하고,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 하면서 중국 내의 기강을 조금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리고 역시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더욱 굳건히 강건하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IT 업체로 쏠릴 수 있는 세력 분산화를 이 중국 공산당으로 집중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면요, 내용을 보면 출처가 베이징 샹바오라고 하는 베이징 비즈니스 일보 그런 좀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독점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밑에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서 이해하시기 쉽게요, 붙여봤습니다. 이 4가지 단어가 보면은 뜻이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독점에는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잘못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났든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물어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전 일을 들춰낼 필요가 있나? 이런 논조는 완전히 틀렸다고 여기 베이징 상보는 해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 이 예전 일을 들춰낼 필요가 있나 의문시할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중국 국가의 이 목소리를 대변하듯이 이런 논조는 완전히 틀렸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这种论调完全错误. 그렇게 하면서 반독점은 기업 간 비즈니스, 민사소송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장, 소비자, 사회의 공공이익을 이 국가가 고도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면서요. 지금 중국 감독당국의 이 행보가 옳다. 그렇게 이제 응원을, 지지를 하는 입장의 이게 기사를 내놨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에 이 주가, 종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편에 제가 준비한 표는요. 이건 뉴욕 증시, 전일 뉴욕 증시의 종가이고요. 이 오른쪽은 오늘 이 8일 홍콩 증시 등락률, 주요 플랫폼 업체들 등락률 되겠습니다. 우선 알리바바가 뉴욕장에서 1.7% 하락, 징동은 특이하게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했고요. 중국 전기차 업체들 보면은 웨일라이, 니오, 그 다음에 샤오펑이 그리고 리오토 이렇게 보면은 니오가 8%대, 샤오펑이 5% 후반대, 이제 리오토가 4% 후반대 이렇게 급락했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디즈 2%, 바이두도 역시 2%대 하락. 이 전반적으로 디디, 이게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디디, 조금 불운을 맞은 디디는요 4.6% 하락을 하면서 급락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안 좋았던 흐름이 홍콩장으로 넘어왔고요. 역시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감독 당국의 규제 소식도 나오면서 낙폭을 좀 더 키운 것으로도 해석은 됩니다. 저 역시 어느 종목에 바이두를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바이두를 보면서 이날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마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4.62%, 그렇게 하고 텐센트 역시 4%대 하락, 메이투안 6% 후반대 거의 7% 급락했고요. 알리바바 4%, 징동 3.3% 후반대. 네, 그래서 주요 플랫폼 업체들 3에서 7%대까지 급락했던 이날 장세였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미래에 대한 이 예상하고 전망하는 이 기사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강화될 것 같다. 이 제약 부분, 이제 의료 부분, 자동차, 이 유틸리티 부분 등 이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그런 섹터들에 있어서 그런 영역에서 이 집법, 이 법을 집행하는 이 반독점법 위반하는 그런 사례에 대한 이 집행하는 이제 법 집행이 더욱 강화될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이 총국이란 중국의 감독 당국, 이 총국이 시장 관리 총국이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이 독점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특히 M&A 관련해서 인수합병 관련해서 그런 행동을 굉장히 단속,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그런 생태계 전반에 있어서 규칙이나 그런 규정들 잘 완산이라고 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될 텐데,
이 밖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제약, 유틸리티, 자동차 등 이 민생과 관련된 중점 영역에 있어서도 이 집법,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을 이제 시작해 나갈 것이다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반영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중국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주가 급등세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역시 정책적인 리스크도 반영이 안 됐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요, 이 중화권의 주요 영문 매체들도 빠르게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경우는 Antitrust Watchdog Punishes Alibaba, 이 반독점 관련한 중국 감독 당국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 등 10년 묵은 이런 오래된 그런 거래까지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이 플랫폼 업체들에게 처벌을 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데케이드라는 10년이란 이 단어가 나오면서 이 과거에 잘못했던 행적까지 들추어내서 그렇게 삼는다. 이것은 뭐 적절한 비유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 첫사랑이 누구였냐 그렇게 꼬치꼬치게 물으면서 그 예전 일을 이렇게 꺼내드는 조금 치졸하고 조금 옹졸한 그런 남성의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타임즈는 China intensified antitrust crackdown with the latest fines 하면서 역시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으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어쨌든 반독점법 그리고 국가 이제 사이버 보안 위반 등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하면서 뭔가 이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중국 공산당, 이 중국 당국의 모습이 상당히 다이나믹해야지 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인데 이런 다이나믹한 경제의 그런 부분적인 특성들을 자꾸 억제하고 낮추려는 그런 중국 당국의 행보가 장차 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주시해서 계속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를 보면요. 이 Chinese Antitrust Regulator, 차이나의 중국의 이제 반독점 관계된 이 규제 당국이, 감독 당국이 블락을 한데 막는데 텐센트의 비디오 게임, 텐센트는 어쨌든 글로벌 세계의 이제 게임의 대표하는 게임 부분의 대표적인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텐센트의 비디오 게임 관련해서 뭐 인수합병을 하든지 to merge 하든지 하는데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인수합병을 통한 게임 생태계에서의 지위를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에 블락을 했다, 막을 것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The New York Times에서 보면은 Didi's regulatory troubles might just be getting started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디디의 이런 감독 당국에서 나온 이런 잡음이나 이런 문제, 소란 상황은 아마도 이것이 이제 이 중국 규제 당국의 규제 강화라는 부분의 이 시작점, 이 스타트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이 중국 이 당국의 기업에만 이렇게 제한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을 보면 일본의 지지닷컴, 지지통신의 소식통을 보면요. 중국이 미쯔비시 중공업에 벌금을 내렸는데 이 합병해서 설립한 그런 회사를 설립한 데 대해서 이 독점금지법, 그러니까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벌금을 매겼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게 보다가 뭐 쌍카스니와 소프트뱅크, 3월에는 소프트뱅크, 4월에는 이 토요타 자동차 등 이렇게 비슷한 이유로 했어요. 비슷한 이유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서 벌금의 대상으로 삼았던 경우가 있었다는 점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쪽으로 한번 넘어와서요. 최근의 뉴스를 토대로 한번 미국에서도 역시 이 독점 기업에 대한 칼날을 굉장히 들이세우고 있는,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마존 저격수라고 알려진 리나칸이라는 32세 약관의 이 여성이요. 최근에 미국 연방거래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 내 IT 기업들, 빅테크들에게 공포의 그런 저승사자의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영미권 매체들도 역시나 이 부분을 주목을 했고요. 이 리나칸 The New Antitrust Chief Taking on Big Tech, 이 빅테크를 맡게 됐다. 빅테크를 이제 담당해서 한번 저격할 것이다. 독점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이제 이 반독점에 관련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시장 내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이 아마도 이 물류 부분에 있어 사업 잃을 수도 있다. 이 사업을 조금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에 의해서라고 소개가 되고 이투데이 같은 경우는 저승사자 무서운 아마존, 리나칸 FTC 위원장 기피를 신청했다는 그런 소식도 상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반독점 규제 관련해서요. 반독점 소송 제기했는데 구글과 관련된 소식이 가장 최근 뉴스가 될 것입니다. 국내 언론 통해서 보면 공공의 적이 된 구글, 소비자 개발자의 높은 전환 비용 압박, 미국 주 정부에서 인앱 결제 강제
강제한 구글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CNBC 역시 최근 몇 시간 사이에 States bring a new antitrust suit against Google over its mobile app store이라고 해서요. 인앱 결제라는 그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든 이 구글에 대해서 이 미국의 주 정부들이 이 같이 조금 수개의 정부, 수십 개 정부, 주 정부가 이렇게 반독점 소송 제기했다는 소식 나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뿐만 아니라요, 애플, 아마존이 엔티트러스트, 이 반독점 관련해서 조사에 이렇게 맡게 됐다. 스페인에서. 미국과 이탈리아에 이어서 스페인에서도 이 반독점 관련한 조사를 당하게 됐다. 애플과 아마존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과 아마존 같은 경우 미국 안팎에서 이 반독점 규제에 봉착했다는 이 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3일 전 기준할 때 이제 EU에서는 유로존에서는 IT 공룡 규제 강화와 통한 제재를 고수한다. 이 길들이는 것이 이 IT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길들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이렇게 EU는 자신들의 공식 입장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해서 이 미국 당국, 그러니까 미국 정부나 미국 국회에서 이러한 반독점에 대한 부분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최근의 행보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3주 전 기준했을 때 이 구글, 애플, 아마존, 페북 쪼개지나 미국 하원에서 초강력 반독점법 발의했다는 소식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 구글 둘로 쪼개지나 IT 공룡 반독점법 발의, 아마존, 애플, 페북, 구글 미래는 미 하원 이 초강도 빅테크 규제안 발의했다. 국내 주요 매체들 이렇게 관련된 소식을 전하면서요. 미국 하원에서 이 3주 전에 이렇게 빅테크 규제 초강력 이 법안 발의했다. 이 반독점법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빅테크가 로비를 하는데요. Looks to moderate Democrats. 누구를 향해서 하는가 하니 조금 온건하고 그렇게 그런 쪽의 민주당 인사를 한테 그렇게 로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새롭게 나온 초강력 반독점법 법안에 대해서 조금 이제 후퇴를 하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로비를 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Big Tech gears up for a regulatory mud fight. 이 규제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되니까 이 진흙탕 싸움에서 자신들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뭐 로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매체를 통해서 이 최근의 반독점법 관련한 이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방송이라는 곳에서는요, 중국으로 시작해서 중국からも 아메리카からも 기소を受ける IT企業の存在の危機라고 소개했는데요. 중국으로 시작해서 미국까지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는 IT 기업들은 지금 존재 위기를 맞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들고 나오는데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국 정부가 디디 출신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 대기업에 억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배경은 중국 공산당이 올해 100주년을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이 위대하게 된 것은 이렇게 IT 기업들이 발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공산당 덕분이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다는 이 하나의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또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상장을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면 사업 내용이나 전략들 그런 게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디디 주식의 사례를 보면요. 그렇게 하면 중요한 정보들을 이 미국 당국이나 그런 것에 다르게 볼 수 있는 미국 업체들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이 넘어간다. 그런 것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된다는 소개입니다. 다만 이렇게 중국이 이 주요 IT 업체들의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시 아메리카 역시도 미국도 6월 하순에 6월에 보면은 하원에서 IT 기업에 대해서 이 IT 기업을 억제하는 법안을 6건 그렇게 가결하고자 하고 그래서 법안을 제출했다는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있었던 일본 언론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이 일본 아까 전에 일본어 매체에서 말했던 부분이 지금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 쪽이 이 기업들에 대해서 IT, 빅테크에 대해서 규제 강화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FTC 또 이후 아메리카노 그래서 미국의 FTC,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될 수 있는데 그쪽에 약관 32세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된 이 리나 칸이 있습니다. 리나 칸은 이 GAFA, 이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의 이 해체, 그리고 이 빅테크 네 곳의 규제 강화 등을 주장해 왔던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주장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위원장의 주장이 반영될 경우 이 GAFA, 가파 이 네 곳의 기업은 분명히 규제 강화의 이 철대를 맞게 될 수 있다. 그런 식의 분석을 내놨고요. 현재 미국의 민주당이나 아니면 보수당 할 것 없이 양당 모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이 공통의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파, 이 빅테크 4개 업체에 대해서 이 규제를 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 동의의 이런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제가 한번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중국 공산당이 IT 기업도 규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자성어가 생각났습니다. 사냥꾼이 토끼 잡자면서 강아지에게 굉장히 응원을 하면서 토끼 잡아라 해줍니다. 그러면서 기특하군 잘했어 멍멍아. 그렇게 응원을 해주고요. 그러다가 이제 토끼를 잡았으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 하고 이 토사구팽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중국 이 공산당 현재의 이 모양새가 뭔가 사냥꾼이 그렇게 토끼를 잡고 나서 개를 버리는 이 빅테크 기업들을 조금 멸시하고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조금 해석이 됐습니다. 또 다르게도 볼 수 있는데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대놈이 받는다. 그런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수고하여 일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일에 대한 보수는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말을 생각나게 하는 최근의 이 중국 감독 당국의 규제 강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려고요.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규제 천국으로 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이 되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는데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그리고 시진핑 이 재집권을 위해서 시진핑 이 주석으로 쏠리는 그런 권력의 쏠림새 그리고 애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애국주의가 물씬 나오고 있는 중국 현재의 모습, 사회 모습들 하면서 규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필수적일 것으로도 해석은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서 수년 전 문제도 들춰서 문제 삼는 부분이 굉장히 안 좋게는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그런 법대로 돌아갈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를 삼는다고 되는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중화권 플랫폼 주가 급락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요. 불만은 있지만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는 상황. 그래서 더욱 답답한 이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도 현재 빅테크 독점 문제에 적극 개입하면서 이 중국의 큰 정부뿐만 아니라 바이든 미 대통령의 큰 정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 미국의 초창기 모습이고요. 바이든 정부의 초창기 모습이 되겠습니다. 구글 관련해서 반독점 소송이 제기된 부분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중의 IT 기업 이제 존재 위기를 맞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사회의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인 계산 그리고 실리를 챙기는 것밖에 아닌가 싶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대놈이 받는다를 시연하는 현재 모양새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결론을 볼 때 명분을 세우는 집단의 위선은 정말 강하다. 이 위선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다시금 실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국내 사정을 보면서 이 명분을 세우는 집단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많이 실감했기 때문에 최근 중국의 이런 명분 세우기가 조금 와닿지는 않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한번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중간중간마다 사견이 들어가는 이유로 조금 길어진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중국 시장 보시고 최근에 이 경제적인 글로벌 경제 동향 흐름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